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튼튼마마입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치아가 흔들리는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잇몸병이 아니라는 걸 아시나요? 제가 오늘 영상은 저희 가족 중 당뇨가 있으시고 이번에 치아가 많이 안 좋아져서 치과에서 안 좋은 결과를 받아 꼭 미리 지키시라는 차원에서 당뇨 환자분들을 위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당뇨와 잇몸병은 서로를 악화시키는 무서운 악순환 고리를 만듭니다. 당뇨가 있으면 잇몸병이 6배나 더 잘 생기고 잇몸병이 있으면 혈당 조절이 3배나 더 어려워져요. 더 무서운 건 잇몸병 때문에 당뇨 합병증이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뇨가 있어도 건강한 잇몸을 유지하는 비법과 함께 언제 응급실에 가야 하는지까지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뇨 환자가 잇몸병에 취약한 이유. 먼저 왜 당뇨가 있으면 잇몸이 더 위험해지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이해하셔야 관리법도 제대로 아실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혈당이 높으면 세균이 더 잘 번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안의 세균들은 당분을 정말 좋아해요. 혈당이 높으면 침 속에도 당분이 많아지면서 세균들의 천국이 되는 거죠. 특히 잇몸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나쁜 세균들이 폭발적으로 증식합니다. 두 번째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백혈구의 기능이 약해져요. 평소에는 우리 몸의 경찰 역할을 하는 백혈구가 세균과 싸워서 잇몸을 지켜주는데 당뇨 때문에 이 경찰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혈액순환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는데 잇몸에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이 촘촘히 있거든요. 이 혈관들이 막히면 잇몸에 영양과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서 잇몸이 약해집니다. 네 번째는 상처 치유가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모든 상처가 늦게 아물죠? 잇몸도 마찬가지예요. 칫솔질할 때 생긴 작은 상처나 음식 찌꺼기 때문에 생긴 염증이 잘 낫지 않으면서 계속 악화됩니다. 다섯 번째는 침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입이 자주 마르죠? 침은 세균을 씻어내고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침이 적으면 세균들이 더 오래 머물면서 잇몸을 공격하게 됩니다. 당뇨 환자 잇몸 관리 핵심 포인트.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잇몸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핵심은 혈당 조절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혈당이 잘 조절되면 잇몸병의 5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화혈색소를 7% 이하로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잇몸 건강을 위해서라도 혈당 관리를 더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칫솔질입니다. 하루에 최소 3번, 식후 30분 이내에 칫솔질을 하세요. 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일반적인 칫솔질로는 부족해요. 잇몸과 치아 경계 부분을 45도 각도로 마사지하듯이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너무 세게 하면 잇몸이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하고요. 세 번째는 치간 칫솔 사용입니다. 일반 칫솔로는 치아 사이사이를 완전히 닦을 수 없어요.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치아 사이에 세균이 더 잘 쌓이니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네 번째는 항균 가글 사용입니다. 하지만 알코올이 들어간 가글은 피하세요. 입을 더 마르게 만들거든요. 무알코올 항균 가글이나 소금물 가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치과 검진입니다. 일반인은 6개월에 한 번이면 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은 치과에 가셔야 해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섯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입이 마르면 세균이 더 잘 번식하니까 물을 자주 마셔서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하루에 최소 8잔 이상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실천법. 이제 구체적으로 집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올바른 칫솔 선택부터 시작해보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부드러운 모의 칫솔을 사용하셔야 해요. 딱딱한 칫솔은 잇몸에 상처를 낼 수 있거든요. 칫솔은 한 달에 한 번은 꼭 교체하시고 감기 걸린 후에도 바로 새 칫솔로 바꾸세요. 칫솔질 순서도 중요합니다. 먼저 치간 칫솔이나 치실로 치아 사이를 깨끗이 한 다음에 칫솔질을 하세요. 그래야 칫솔이 구석구석까지 닿을 수 있어요. 칫솔질은 최소 3분 이상 하시고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가글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소금물 가글은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을 넣고 만드세요. 30초 정도 입에 머금고 있다가 뱉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두세 번 정도가 적당해요. 잇몸 마사지도 도움이 됩니다. 깨끗한 손가락으로 잇몸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잇몸이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상처가 있거나 붓기가 심할 때는 하지 마세요. 음식 선택도 중요해요. 딱딱하거나 끈적한 음식은 피하시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세요.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오렌지 같은 것들이 잇몸 건강에 좋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들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치과에 가셔야 해요. 첫 번째는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는 경우입니다. 칫솔질 할 때마다 피가 나거나 음식을 씹을 때 피맛이 난다면 이미 잇몸병이 진행된 상태예요. 당뇨가 있으면 이런 증상이 더 빨리 악화될 수 있으니까 즉시 치료받으세요. 두 번째는 잇몸이 빨갛게 붓고 아픈 경우입니다. 특히 열이 나거나 얼굴이 붓는다면 응급 상황일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면 감염이 온몸으로 퍼질 위험이 높거든요. 세 번째는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평소에 단단했던 치아가 흔들린다면 잇몸뼈까지 손상된 상태예요. 더 늦기 전에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입냄새가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평소보다 입냄새가 심하거나 단내 같은 특이한 냄새가 난다면 잇몸병이 악화됐거나 혈당 조절이 안 되고 있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잇몸에서 고름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즉시 치과나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씹기가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평소에 잘 씹던 음식을 씹기 힘들어진다면 잇몸과 치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당뇨약과 잇몸 치료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잇몸 치료받을 때 주의할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치과에 가실 때는 반드시 당뇨가 있다는 것과 복용 중인 약물을 알려주세요. 특히 혈당 강화제, 혈압약, 혈액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욱 중요해요. 치과 치료 전에 약물 조정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치과 치료 전날과 당일에는 혈당 관리를 더 철저히 하세요. 스트레스나 감염 때문에 혈당이 올라갈 수 있어요. 평소보다 혈당을 더 자주 재어보시고 이상하면 바로 의사에게 알려주세요. 항생제를 처방받으셨다면 꼭 끝까지 복용하세요. 당뇨가 있으면 감염 위험이 높아서 항생제 치료가 더 중요해요. 하지만 항생제 때문에 혈당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혈당 관리도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진통제도 주의하셔야 해요. 일부 진통제는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치과에서 처방해준 약물 외에는 함부로 드시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약사나 의사에게 꼭 문의하세요. 치료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상처가 아무는 동안에는 혈당을 더 철저히 관리하시고 처방받은 가글이나 연고를 꼭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시고요. 정리해드리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의 잇몸 관리는 일반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세심해야 합니다. 혈당 조절이 기본이고 올바른 칫솔질과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필수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입니다.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마시고 3개월에 한 번은 꼭 치과에 가서 검진 받으세요. 그리고 혈당 관리와 잇몸 관리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당뇨와 잇몸 관리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실 저도 주변에 당뇨 있으신 분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혈당 관리도 힘든데 잇몸까지 신경 써야 한다니 정말 쉽지 않으시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좋아지실 거예요.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당뇨 있으시면서 잇몸 관리 잘하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또는 잇몸 치료받고 좋아지신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생활 사소한 습관에도 우리의 건강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관리하며 노후를 즐기자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소중한 하루 함께하는 튼튼마마였습니다.